우리가 이제 사랑니를 빼고 나서 하는 처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치과 의사가 나 이 어려운 수술을 속 시원하게 처리했어. 그리고 나서 약 처방해주고 보냈어요. 하지만 환자는 그 후에는 이제 얼굴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너무 아파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감염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 사실 염증이 더 심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기뿐만 아니라 고름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 감염이 목으로 퍼져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빼고 나서 어떤 처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라든지 부기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염증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염증 반응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미지가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염증 반응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유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 반응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 자동차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몰려오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앰뷸런스가 오겠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또 레커차가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꺼번에 다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아픈 사람을 빨리 후송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원활하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인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너무 강력한 염증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온갖 세포들이 몰려와서 그쪽을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기가 심해지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오히려 치유를 늦춰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주는 약물을 써주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적절하게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 처치를 해주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